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추워지게 되면, 가장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심혈관계 쪽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심장 쪽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경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오메가3 지방산하고요.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오메가3라는 거는 여러분 지방에는 보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있는 거 아시죠?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불포화지방은 그 안에 생화학적으로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3번에 있으면 오메가3, 6번에 있으면 오메가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이제 보통 자연산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등푸른 생선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잖아요. 그 식물성 플랑크톤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알파리놀렌산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리놀렌산이 EPA, DHA 이렇게 변환되는데 이걸 가지고 오메가3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메가6는 주로 인공산 기름이에요. 그래서 뭐 참기름, 뭐 콩기름 뭐 이런 종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또 나눠 보면은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이런 것이 뭐로 바뀐다? 알파가 아니고 감마리놀렌산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감마리놀렌산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오메가6는 대체적으로 요즘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육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는데, 사실 오메가6는 똑같이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기회주의 기름이라서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률이 높기 때문에 오메가6는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오메가6 중에서도 감말레올렌산은 또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어떤 설명을 전에 들으셨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다시 복습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메가3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오메가3가 심혈관계에 도움이 된다. 우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질환이라든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혈전 형성을 저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이 오메가3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 오메가3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메가3에 대한 심혈관계 건강과 심장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혈관벽, 즉 세포막은 전부 다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 지방이잖아요. 지방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지방 이중층이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좋은 지방인 오메가3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 세포는 건강하겠죠. 혈관도 마찬가지. 혈관도. 그래서 이 오메가3를 통해서 혈관벽이, 세포막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어떤 세포가 되겠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겠죠. 그래서 오메가3에 대한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지방에 대해서는요. 중성지방인 TG, 중성지방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진환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이런 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 자체에 대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관이 어떻게 확장이 되면서 혈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고, 또 혈소판이거든요. 혈소판 응집이 되면 혈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혈소판 응집에 의한 혈전을 떨어뜨려주는 것이 또 결국은 오메가3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게 바로 심혈관 쪽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심혈관에 대해서 결론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심혈관 여러 가지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 했지만은 이 세포막에 오메가3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죠? 포화지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게 세포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어떻게 잘 통과하겠죠. 그러면서 심장에는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예방이 되는 거고요. 또 염증, 결국은 혈관에 문제가 되는 거는 혈관이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 인자,
억제함으로 해가지고 염증을 억제해 주는 거 있고, 또 혈관이나 이 지방의 어떤 유전자 발현에도 또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심혈관 쪽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심장 자체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장 기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짜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장은 그 기능적으로 보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하고 관련된 거,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심장 자체의 근육이죠. 그래서 이 심벽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심장 세포에, 그죠? 만약 이 염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염증이 심해지면 그 조직은 어떻게 돼요?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돼요. 딱딱해진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심장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데, 이런 거를 염증을 조절해 줌으로 해가지고 심장에, 그죠? 이렇게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심장이 섬유화되는 거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네, 결국은 뭐냐? 오메가3는요, 혈관과 심장에 전반적으로 염증을 떨어뜨려주고 혈전 형성을 떨어뜨려줌으로 해서 혈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표는 지금 영어로 막 적어놨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했던 거예요. 오메가3는요, 결국은 EPA하고 DHA가 있는데, 야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생체 호르몬인 아이코사노이드라고 그러죠. 에이코사노이드. 그래서 뭐 프로스타글란딘, 그 다음에 루코트리엔, 그 다음에 이거의 어떤 대사 산물로서 나오는 게 뭐 이 계열의 뭐 레졸빈, 그 다음에 DHA는 보면 뭐 마레신, 아마 처음 들어보신 거 많죠? 마레신, 뭐 또 D 계열 레졸빈, 프로텍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뭐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루코트리엔이나 그 다음에 뭐 레졸빈이나 뭐 마레신이나 프로텍틴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의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생체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오메가3가 금방 얘기했던 뭐 레졸빈, 마리신, 프로텍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루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홀수 계열이에요. 3계열, 5계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3계열, 5계열과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염증을 떨어뜨려 주는 기능이 하는 것이 EPA하고 DH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1계열은 뭐죠? 1계열은 오메가6인 감말리놀렌산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적어놓으면 또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할게요. 오메가3는 뭐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알파리놀렌산이 뭐로 바뀐다고요? EPA, DHA로 바뀌었다 그랬고, 오메가6는 그죠? 자연산 기름, 인공산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리놀레산 아니면 리놀렌산이 뭐로? 감마리놀렌산, GLA 감마리놀렌산을 바뀌게 되고, 만약에 이게 상태가,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로 바뀐다고 해요? GLA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로? 아라키돈산으로 간다고 했죠. GLA가 아라키돈산, 이거는 주로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6예요. 그래서 이 아라키돈산은 거꾸로 해요. 염증을 강화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혈관을 봐서 안 좋은 쪽이에요.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렌산이 EPA, DHA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6인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리놀렌산은 감마 리놀렌산 GLA로 간다. 그죠? 그래서 GLA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1계열을 갈 수 있다. 내가 몸 상태가 좋으면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간다. 그죠? 안 좋으면은 아라키돈산으로 가서 악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이런 것이 바로 뭐 프로스타글란딘, 루코트리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에이코사노이드 아니면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해요. 아이코사노이드는 뭐냐면요, 호르몬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생체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EPA, DHA 같은 오메가3나 GLA 같은 이런 오메가6가 그 자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아까 했지만 왼쪽 오른쪽에 보면 EPA, DHA는 등푸른 생선 자연산이잖아요. 3계열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감말리놀산 오메가6는 1계열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증을 떨어뜨려주고 혈순환을 좋게 해주고 혈전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리놀레산, 감말리놀산 이게 아라키돈산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육류, 가공식품, 식물성 기름이에요. 이건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짝수계열, 2계열에 해가지고
안 좋은 기름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메가6는요,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회주의 기름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열은 혈소판 응집을 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류를 줄이고 가공식품이나 식물성 기름을 줄여야 된다. 아시다시피 오메가3와 오메가6는 1대4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1대20 이상을 먹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몸 상태가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코큐텐인데, 사실 코큐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없애줘야지만 에너지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조물조물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코큐텐인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이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서 결국 에너지 생성이 안 되게 되고 결국은 뭐가 된다? 노화가 된다. 이게 바로 코큐텐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항산화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NO, 산화질소라는 걸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능적으로는 혈압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코큐텐은 뒤에 보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지만 되는데 결론적으로 코큐텐은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보다 반이로 확 떨어지거든요. 특히 어디에? 운동을 많이 하는 심장이라든지 어디, 그다음 간이라든지 뇌라든지 콩팥이라 이런 쪽에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은 연구에 의해서 결국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혈관을 이렇게 확장함으로 해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린다. 이게 이제 아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이런 혈압 조절 외에도 사실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선이 이제 연구되고 있고 인정받은 것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심혈관 쪽에 도움이 되더라.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기능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더라.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더라. 그 다음에 노화로 가는 거를 예방해주더라 하는 게 코큐텐의 기능인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부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게 뭐 신경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대사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큐텐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많은 연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그다음에 혈관에서의 혈관 확장 기능. 그래서 심혈관 쪽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은 노화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전자전달기에서 이 코큐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큐텐이 있어야지만 에너지 생성이 잘 되게 되고 코큐텐이 없으면 결국은 세포 기능,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가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노화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코큐텐의 감소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 과정에 생기는 유해산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세포는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에너지를 못 만들겠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신체 조직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화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큐텐의 농도가 높은 조직이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 어디예요? 심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콩팥 이런 쪽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쪽에 코큐텐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그래서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큐텐에 대한 그 심장 기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산화, 그죠? 그래서 DNA 손상을 억제해주고 세포 괴사를 막아주면서 노화를 예방해준다. 그게 바로 코큐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쉬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오메가3와 코큐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학문적이었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온도 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워지니까 혈관이 수축해요. 그러면 혈액량이 떨어지겠죠? 체온 유지를 위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오고 혈관에 무리가 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 같은 이런 추운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혈행 건강은요, 기온에 아주 민감한데, 기온이 1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축기가 1.3, 확장기가 0.6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도가 떨어지게 되면 혈압이 13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합니다, 상승. 그래서 오늘 같이 어제보다 지금 10도 정도 더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혈압 자체만 해도 13 이상 올라간다, 수축기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심내혈관 질환 언제 많이 생긴지 아세요? 10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계속 올라가세요. 그래서 딱 요 시기에 심내혈관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심장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 혈압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심장 문제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아침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 심내혈관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고위험군인가 위험인자를 잘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게 고위험인자냐면, 여보세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당뇨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운동 부족하고 과체중이 있고 비만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이거 뭡니까? 딱 보자마자 안 느끼게 생겼죠? 이거 대사증후군이죠? 흡연, 유전적 소인. 특히 쉽게 말해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 속에서 흡연이나 과체중이나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은 심혈관 쪽에 문제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추워지는 이 시기에 심내혈관 질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담배는 무조건 끊으라. 담배는 끊으라고 해요. 끊으라.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여라. 가능하면 30분 이상 매일 운동해라. 적정 체중 허리둘레를 유지해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해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측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생활도 어떻게 싱겁게, 그 다음에 채소나 등푸른 생선과 같은 이런 거를, 이 속에 코큐텐이나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오메가3는 뭐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면서 그래서 세포 보호와 세포 신진대사, 신체 성장과 발달, 이 모든 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관여하는 게 오메가3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육류를 많이 먹고 과공식을 하고 운동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고 콜레스테롤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걸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오메가3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즘 날씨가 추워지게 되고 하니까 또 실내가 건조하게 되고, 그다음 또 안구 건조까지 막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예방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오메가3, 특히 오메가3 중에서 DHA는요, 뇌 세포막과 안구 쪽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나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DHA 오메가3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큐텐은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 보면은 식물,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그 다음에 정제되게 한 곡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또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쇠고기, 고등어, 달걀, 연어 이런 쪽에 코큐텐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큐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코큐텐은 음식으로 섭취를 좀 더 해줘야 되고, 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은 체내에서 코큐텐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코큐텐은 아까 했지만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항산화, 혈압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뉴트리라이트에 있는 세몬 오메가3, 그러니까 세몬을 베이스로 해서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혈행 건강에 필수적인 DHA와 EPA를 3대2로 해가지고 하루에 1200mg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EPA, DHA를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있어요?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들어있죠. 다른 어떤 제품보다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요, 오메가3 지방산 자체 섭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 또 기름진 음식을 통해 가지고 포화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 콜레스테롤 많이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강을 정진을 원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오메가3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큐텐은요, 젊음과 사실 노화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노화와 혈압 이런 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에너지, 그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코큐텐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암에 있는 이 코큐텐은요,
자, 세포 기능을 유지한다.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유해산소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통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아까 제가 물론 요 이야기도 물론 했지만은 산화 질소를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기 더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뉴트리아트 이거 CoQ10은요 천연 발효 공법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순도 높은 CoQ10 농도, 그 다음 비타민 E,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도 타사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혈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젊게 살고 싶은 사람, 활력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CoQ10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추워지는 시기, 혈행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요, 오메가3와 CoQ10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CoQ10은요, 혈압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고혈압약이라고 혈압 높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혈행 건강을 위한다면 CoQ10을 반드시 써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그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 CoQ10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